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편안한 시간들 보내셨습니까? 자, 오늘은 10월 9일 한글날입니다. 그리고 월요일까지 연휴가 이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연휴를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잠시라도 들녘에 나가서 황금 물결도 보고 또 잘 익은 벼가 고개를 숙여서 익어가는 이런 모습들도 한번 볼 수 있는 연휴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생로병사 몸과 마음 치유학교 오늘은 24회차 방송을 진행을 할 텐데요. 자, 지금 새롭게 이 방송을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전의 방송을 전체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6월 달부터 실시한 제1편 개국 방송의 방송을 시작으로 2편에서 8편까지는 치유 산업 전반에 대해서, 즉 치유농업, 산림치유, 해양치유와 또 도시농업 이들의 관계 그리고 자연치유에 대한 개념을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9편부터 20편까지는 지금 전국적으로 핫한 치유농업사 2급 자격 과정에 대한 과목별 과제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21편부터 다시 치유농업을 배우다 라고 하는 주제로 치유농업에 대한 아주 기초적인 부분을 다져나가는 이런 방송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농촌진흥청에서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순서에 나와 있는 이 치유농업, 농업기술 길라잡이로 편찬한 이 책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둘 과제별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이 치유농업은 2013년도부터 농촌진흥청에서 치유농업을 연구하면서 한국, 네덜란드 치유농업 총서 총 6건을 발행을 했는데 이 6건을 다시 요약해서 재정리한 기술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아주 기초적이고 또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도록 다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는 1장으로부터 5장까지 나누어서 하는데 지금 현재 오늘까지 치유농업 외 2회 파트를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나 또 관련된 내용은 앞에 방송을 보시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1장 치유농업의 2회, 자, 4개의 단락 중에 오늘은 마지막 농업과 치유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과 함께 제시되는 슬라이드를 참고해 주시고요. 자, 제일 먼저 치유농업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의 역사를 먼저 살펴보면은 여기서 얘기하는 농업은 우리가 1만 년 시대에 사람들이 정착을 해서 농사가 되었다는 그 개념이 아니고 치유농업과 관련해서 먼저 연구하고 정착을 잡게 된 네덜란드를 비롯한 유럽의 그때 당시 농업의 역사, 농업의 환경 여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900년대 우리도 그때는 뭐 농경사회였고 농업 중심 사회였지만은 유럽에서도 비슷한 1900년대는 많은 사람들이 이 토지가 없어서 지주들에게 속해 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쟁기질을 하고 풀베기를 하고 차교를 하면서 이런 농작업 활동을 했고, 거기서 일이 끝나면은 또 다른 농장으로 이동하면서 일을 하는 이런 형태의 농업이 유럽에서 성행이 되었다.
자, 이는 우리나라의 1960년대의 상황과 유사할 수 있고, 또 현재 우리 농촌의 환경을 보면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죠. 이제는 그들이 없으면은 농사가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는데, 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농장을 다니면서 일을 하는 것과 같은 유사한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짐작을 해봅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그 이후에 산업화가 고도로 진행이 되면서 농촌 농업 인구가 공장으로 이동을 하고, 그래서 농촌에는 인구가 줄고 도시에 노동자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식량 공급에 대한 이런 문제가 대규모 농산물로 발전되는 이런 과정이 있었다 하는 부분과, 또 특히 치유농업은 2차 세계대전, 독일, 일본, 이런 그 나라들이, 이탈리아, 이들이 주축이 된 나라들과 프랑스, 영국, 미국, 또 소련, 중국의 연합군이 맞붙었던 이런 전쟁 속에서 그 이후에 기반 시설이 폐허가 되고 이런 과정에서 이 유럽이 다시 이 농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이런 또 생산성을 확대하는 이런 이제 계기가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산업의 발전, 또 전쟁 이후에 어떤 고도화된 이런 그 기술들이 접목을 하다 보니 환경 문제, 또 이 질병 문제, 이런 것들이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라고 하는 이 얘기는, 지금 현재 우리 한국 사회 농촌의 환경, 또 이 먹거리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우리보다가 20, 30년 또 이 앞서서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미뤄 짐작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런 문제들이 대두가 되면서 유럽에도 젊은 농업인들 중심으로 유기농 농업이 필요하다라고 하고, 또 소규모 생활 단위 농업이 시도가 되는 이런 모습도 현재 이 일손이 부족한 농촌 환경에 젊은이들이, 청년 농부들이 기농을 하고 기회를 잡는 것과 비슷한 상황으로 이해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 보면은 그렇게 발전이 되다가 1968년도에 유럽의 경제 공동체가 만들어지면서 노동과 자본과 토지에 대한 생산성을 높이는 계기가 있었고, 그리고 1980년대에 들어와서 이제 생산성을 강조하던 이런 농업에서 사회 경제적인 여건의 변화를 직면하고, 아까 얘기했던 사회 경제적 문제라고 하는 것은 환경 문제라든지 또 건강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농업의 기능과 역할의 새로운 가치를 찾게 되면서 유럽에서도 농업이 이제 사람 건강, 환경, 생태 중심의 어떤 농업으로 전환이 되고, 그래서 자연 경관을 보존하고, 또 장애가 있거나 아픔이 있거나 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치유 기능을, 또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이 치유농업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이런 활동으로 전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고요. 이 역사 속에 우리 한국 사회 농촌의 환경, 농업의 환경을 잘 살피면은 잘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 치유의 역사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자, 이때 당시 앞에서 얘기했지만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국가적으로 또 지역별로 이 정신건강의 문제, 특히 전쟁을 치르고 난 이후에 국민이나 군인들이나 그 가족들은 트라우마라고 하는 이런 정신적인 문제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고 심화가 되는데, 여기에서 이 정신건강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 정신병원이 1890년대에 이제 최초 건립이 되어가지고 치료적인 이런 기능을 하게 되는데, 이때 당시 정신병원은
비인격적인 시설로 운영이 되었다. 그러다가 19세기 후반에 보호기관의 대량 구금에 대한 항의가 일어났고 또 벨기에라든지 스코틀랜드라든지 독일 이런 데에서는 이제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의 치유로 발전되는, 그래서 환자들이 치유를 받을 권리를 갖는 측면에서 예방, 치료, 재활의 목표를 두고 병원이 운영이 되면서 치유농업이 태동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그때 당시 밑에 사진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 치유의 관점에서 환자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때 당시는 거의 없었다. 그래서 이때 환자의 범주는 지적장애로부터 치매를 가진 노인, 매독 환자, 정신이상자까지 이들의 보호기관은 간호의 기능과 감옥의 기능을 함께 하고 있었다. 앞에 있지만 사람을 구속시키고 구금시키는 이런 형태로 정신병원이 운영이 되다가 사람의 어떤 그 권리나 본질을 찾으면서 치유농업이 태동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다음 장 보면은, 자, 지적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치유는, 거기 나와 있죠. 정신적인 질환이 있는 사람들의 치유와 유사하게 발전 과정을 겪었는데, 1960년대에는 이 간호와 치유보다는 교육적인 기반에서 강조가 되었다. 그래서 이들에게 삶의 영위와 그 능력을 키워주는 방향으로 인식이 전환되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 시대적인 배경과 상황을 보면은 이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항폐화가 된 이후에 다시 농업이 재발전되면서 사람을 보는 관점, 또 이런 것들이 이 치유에 대한, 또 농업 활동을 통한 치유의 기능을 발견하게 됐다, 태동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20세기 노동과 치유와 농업의 관계, 이거를 살펴보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시대적 또 그 환경과 배경은 유럽의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20세기에 들어서 정신건강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수가 점점 증가되었다. 자, 이는 전쟁을 치르고 난 이후에 계속 이어지고 확산되는 이런 그 문제들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60년대 중반에 월남 파병을 하고 고엽전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수십 년이 지나서도 나타나는 이런 그 문제를 보면 이해할 수 있는데, 이런 측면이 있었고, 또 인구의 증가와 함께 산업화가 가속화되었고, 또 그러다 보니 사회 조직이 복잡해지고 이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리고 정신병원의 환자들은 대부분 영구적으로 침대 생활을 해야만 했다. 이런 구금, 그 다음에 감옥과 같은 이런 생활, 뭐 묶어 놓는다든지 이런 형태로 이렇게 있었던 병원의 환경을 엿볼 수 있고, 그러다가 그 이후에 이제 50년, 60년대를 거치면서 흙과 자연과 이 식물과 함께 이 노동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정신적인 질병이나 지적 장애를 회복하고 개선하는데 이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식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럽에서는 치유농장이 개인주의와 사회화에 있어서 새로운 균형을 찾아가는데 기여를 하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장 보면은 치유농장은 그래서 농업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구현하고, 치유농장의 농업인들은 인간적인 면과 지속 가능한 농업의 실현을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고, 또 네덜란드와 같이 이제 치유농업이 네덜란드, 아일랜드 여기서 이제 태동이 되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덜란드의 많은 수도원 이런 데서는 독립된 정원의 작물을 가꾸고, 그 다음에 정신장애와 관련된 시설에서는 환자들에게 텃밭 정원을 에서 활동하게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시작이 되었고, 장애를 가진 농업인들의 자녀들은 또 농장에서는 사회적 삶을 자유롭게 참여하면서 사회적 농업, 소셜 팜이 확대가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며, 최초의 치유농장은
1975년경 인지학을 기반으로 하는 성학자와 기독교에서의 그 신앙적 영성을 기반으로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제 문헌이 나와 있는데, 자, 네덜란드는 1960년대에 치유농업이 국가 차원에서 아니면 농가 차원에서 이렇게 시작이 되다가 농장이 또 국가에서 인정받고 품질 인증제를 하고 하는 그 시점이 75년도경이다. 이렇게 보아질 수 있고요. 우리나라는 작년에 이제 법제화가 돼가지고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시행이 된다면은 앞으로 이제 4, 5년 이내에 치유농장이 품질 인증제를 받아서 대국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형태로 발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농업과 치유의 관계를 한번 살펴보면은 유럽에서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여기서의 장애란 선천적, 후천적, 전신적, 그 다음에 전쟁 이후에 발생되는 이런 장애들을 다 포괄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치유 서비스를 제공하는 농업, 즉 공공의 목적 이익을 위해서 사회적 농업, 소셜 파밍이라고 얘기하고 또 녹색 치유라고도 표현을 하는 그린 케어라고도 이제 용어를 썼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녹색 치유는 자연 소재나 자원을 통해서 건강을 회복하고 증진하는데 치유를 제공하는 활동들의 포괄적인 용어로 사용이 되었다. 그래서 그린 케어라는 용어를 쓰고요. 또 자연 그 환경 속에 지금 들녘에 아니면 야지에 나가면은 국화라든지 구절초라든지 이런 가을꽃들이 많이 피어 있죠. 이런 자연 환경 속에 또는 도심에서는 또 사무실 근무자들은 식사를 하고 공원을 산책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녹색 치유의 일종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농업과 치유의 관계는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자, 다음 슬라이드에 도표로 된 걸 한번 보시면은, 자, 여기서 얘기하는 녹색 치유는 사회적, 치료적 원예, 그러니까 원예 작물을 이렇게 쓰는 거, 그 다음에 동물 매개 치료, 또 치유농업, 치료로서의 녹색 운동, 이제 숲속에 가서 거닐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에코테라피, 그 다음에 야생 치료, 자연 치유, 자연 치료, 이런 영역의 것이 다 녹색 치유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치유농업과 산림치유, 해양치유가 이제 법이 다 구분되어서 이 법제화되었죠.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장 보면은 치유농장은 여러 사례를 통해서 휴식과 단기간의 체험 수준에서의 치유뿐만 아니라 치료, 건강 증진, 노동활동. 그래서 우리도 사회적 농업에서 돌봄, 고용, 교육 이 파트로 정책화시키고 있죠. 이제 그런 측면으로서 개입이 되었다. 그리고 참가자들은 자연 속에서 활동을 통해서 치유 활동을 영위했고 또 치유농업은 농장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고 즉 베이스가 농촌이고 농장이고 이런 곳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기능적 농업이다. 교육적 기능, 사회적 기능, 경제적 기능 이런 여러 가지 산업 체계의 기능들을 포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와 고용에 참여를 하는 사회 통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는 우리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사회 문제, 건강성 문제, 노인 문제, 그 다음에 세대 간의 갈등 문제 이런 것들이 여기에 포함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유럽에서는 치유농업을 위한 과제가 농업, 이런 농림축산식품뿐만 아니라 보건복지, 사회 분야 이렇게 연계돼서 설정되어져 갔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치유농장은 고용과 사회 통합을 위한 서비스 제공, 그 다음에 지역사회 기반 치유를 위한 서비스 제공, 그 다음에 개별적 농업인에 의한 다원적 농업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 농장이 발전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고객들
서비스에 참가하는 참가자들은 건강 증진, 치료, 작업 재활 이런 효과를 목적으로 참여해서 그들의 삶의 질을 높여 나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유농장의 품질은 유용한 작업, 녹색 환경, 농장주의 태도, 지역 사회에서의 사회적인 소통, 사회적 관계, 이걸 얘기하는데 이런 것들로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도 지금 그 네덜란드 치유농장 그 품질 인증제 매뉴얼을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는 아직 그 치유농장 품질 인증제에 대한 지침들이 열심히 이제 연구 개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게 나오면은 이러한 요소들이 거기에 품질 인증을 받는 요소에 반영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 유럽 국가에서 치유농업 발달 형태를 보면은 이제 그림이 원래 이제 그 교재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자연 환경에서의 경험과 그 다음에 자연 요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자연 보기, 자연에서의 활동, 자연의 공유, 동물과의 교감 이렇게 해서 각각 카테고리를 가지고 발전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맥락으로 우리도 한국형 치유농업 모델을 만들고 있고 정책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죠. 이쪽에 왼쪽에 녹색으로 되어 있는 이 도표들을 보면은 다양한 영역에서 기능적으로 치유농업이 접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유농장의 품질 결정 요소는 앞에서 잠깐 얘기했지만은 먼저 이 지역 사회와의 소통, 유용한 작업, 그 다음에 녹색 그 자연 환경을 활용하는 거, 그 다음에 농장주의 태도 이런 것들이 구체화되고 세부적으로 프로그램화되고 그 다음에 제도화되고 하는 형태로 농장이 발전이 되어 왔다. 자, 이런 형태로 우리도 발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농업과 치유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전체적으로 1장 치유농업의 이해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자, 이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치유농업이라고 하는 농업기술 길라잡이는 농촌진흥청 홈페이지 농사로에 가서 보시면은 농업과학도서관에 이 자료를 검색하면은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자, 다음 시간에는 제2장 치유농업 진행 과정과 평가, 여기에 3개 과제가 있는데 그 중에 치유농업의 준비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구독자 여러분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장에 대한 준비를 더 내실 있게 연구하고 준비해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